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에 이어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도 함께 동행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뭔가 큰 게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트럼프 일행에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알라딘 요정의 램프 지니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트럼프의 소원을 들어준 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우선 어제 나스닥과 S&P의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우는 하락했고요. 러셀은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우는 0.64%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아쉬웠던 것은 장 막판에 아래로 쭉 뺀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2일 연속 초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어제만 1.61% 상승하였습니다. 장 막판에 수익 실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 강도는 많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S&P 경우에는 0.72% 상승했죠. 다우의 영향으로 장 막판 음봉이 나왔습니다. 러셀도 장 마감 직전에 쭉 뺀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보합 플러스 0.37% 상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우디가 미국에 600빌리언 달러, 즉 6천억 달러겠죠. 이 거금을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발표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가 급등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했던 소식은 4월 인플레이션 지수가 발표됐었죠. 결과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MOM 기준, 그러니까 전월 기준으로 보면 예상은 0.3%였는데 0.2%로 낮게 나왔죠. YOY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기준이죠. 2.8%를 예상을 했으나 예상치와 정확하게 부합한 2.8%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감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시를 상승 쪽으로 견인하는 중요한 지수 역할을 했었고요. 야데니에서는 현재 미국이 견고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미중 관세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증시의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말에 S&P 500 지수는 6,500을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가 5,886 정도죠. 그러니까 6,500까지는 앞으로도 약 10% 오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강한 미 증시를 예상을 하는 발표였습니다. 트럼프의 사우디 방문 소식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함께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게 있는 3명이죠. 이 3명이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함께 한 모습인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고요. 다른 의미로는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에 먹을 게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밌는 그림을 2장 들고 왔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이죠. 여기 트럼프 계시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가 짠 하고 등장한 격이었습니다. 기대대로 트럼프는 사우디의 빈살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었고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미국이 사우디에 무엇을 주었는지 기사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테이블 아래로 딜이 있었겠지만 아마 이것이 차차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회담의 내용은 미리 준비했듯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우디가 600억 빌리언 달러, 즉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확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트럼프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1트릴리언 달러로, 다시 말하면 1조 달러로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더 했다고 하네요. 여튼 간에 이 6천억 달러 투자의 주요한 내용은 주로 국방, 방산 관련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이 AI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가
함께 동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칩은 엔비디아와 AMD가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겠죠. 당연히 시장에서는 열광했고요. 그 무겁던 엔비디아는 플러스 5.6% 상승을 했고요. AMD도 4% 급등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간에 포스트마켓이죠. 엔비디아는 7%까지 올라가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 사우디의 국방 AI화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요. 6천억 달러 투자금 중에 국방 관련 예산이 1,420억 달러, 142빌리언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투자액의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크죠. 물론 이 금액 모두 팔란티어가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하지만 국방 AI의 기본적인 OS가 팔란티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수혜를 볼 것이 확실합니다. 그 덕분으로 팔란티어는 8.14% 폭등하였고요. 지금 이 시간 포스트마켓에서도 추가적으로 1%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일론 머스크죠. 우선 스타링크의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이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국방 AI 분야를 달성하려면 위성 인터넷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니 팔란티어와 스타링크는 항상 세트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랫폼을 사우디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먼저 런칭이 된 이후 사우디에 도입이 될 텐데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사우디에 도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우 당연히 사전적으로 먼저 FSD의 승인이 정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옵티머스인데요. 머스크는 트럼프와 빈 살만이 보는 앞에서 옵티머스를 시연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양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당장의 매출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미리 깔아놓고 곧이어 옵티머스도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좋은 기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테슬라 역시 장중에는 거의 5%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330불을 간단하게 돌파하였습니다. 지금 포스트 마켓에서도 추가로 약 0.7%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 취임 후 75일에 도달했을 때의 S&P 500 지수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녹색 라인이 트럼프 1기 때의 흐름이고요. 이 빨간 것이 지금 트럼프 2기 때의 흐름입니다. 75일 됐을 때까지 트럼프 1기는 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기 때는 4.8% 하락 중에 있다 라는 것이고요. 2기의 성적이 그만큼 나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유는 당연히 관세 전쟁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제가 트럼프 취임 후 115일 되는 날이었는데요. 트럼프 취임 당시 S&P 500 지수가 5,996이었고 어제가 5,886이었으니 마이너스 1.8% 하락은 하였지만 75일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따라왔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트럼프 리딩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트럼프 리딩방에서 당장인 트럼프가 계속 주식을 사라고 외치고 있으니 여기 이 숫자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몇몇 주요 종목들은 RSI가 과열 상태로 진입했다라는 점, 이 점도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동안의 관세 전쟁을 잘 정리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래프가 있어서요. 지난 관세 전쟁의 전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빨간색 점선 부분은 관세 전쟁 시작 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중국에 2번 매겼던 부분인데요. 2월 1일 10% 그리고 3월 4일 날 추가로 10%를 부과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별다른 반응 없이 잘 참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바로 요 날부터 시작됐죠.
리버레이션 데이일 4월 2일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은 바로 다음 날 동일한 보복으로 34%를 미국 측 관세로 보복했고요. 이때부터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묻고 더블로가 이런 식으로 보복과 맞보복이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숫자 50%나 41%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지난 주말 스위스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 협상을 통해 양측은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115%를 낮추는데 단 조건은 90일 동안의 유예라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계단식으로 올려왔던 관세들을 한 번에 확 떨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건 미국은 중국의 30%를 매기고요. 중국은 미국의 10%를 매긴다라는 것인데요. 이 숫자들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중간에 50%, 40% 이런 식으로 양측이 서로 뻥카 쳤던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이 없어지고요. 리버레이션 데이 즉 4월 2일 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이 34% 이 부분에서는 양측이 서로 동일하게 24%를 빼고 10%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상호 동등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날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10%씩 총 20%는 중국 측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10%, 여기 10%, 그리고 여기 10%, 총 30%가 미국에서는 남아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여기 10%만 남아있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인 히토류 수출 금지도 풀겠다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견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까지는 미국이 다소 유리한 협상의 결과를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이미 두 번의 추가 관세, 여기 이 부분을 중국이 인정하겠다라는 양보를 끌어냈다라는 것과 히토류 수출 금지도 풀어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중국 측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90일 유예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추가적인 그리고 완전한 무역 협정이 맺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서로 보복과 재보복이 다시 생길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시도 당연히 함께 변동될 것이고요. 이래도 저래도 올해 증시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핫한 키워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